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에서 온 서승호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람사르 습지 관리하시는 데서 오신 분들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이 다른 보호 지역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람사르라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낍니다. 일단 주제가 저한테 주신 게 지역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다룰 수 있는 주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주셨고 또 시간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셔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버넌스란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보면 이 조직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관리하는 행위, 구조 또는 방식이라는 거버넌스. 사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어 거버넌스를 그대로 가져 쓰는 건데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권한과 책임이 명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규칙과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이 규칙과 절차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이 이슈를 논의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함께 이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버넌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는 이 과거에는 정부 주저로 이 국가 정부에서 사실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이끌어가고 다 따라가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많이 바뀌어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도 여러 분야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같이 이행을 하면서 나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떻게 방향을 이쪽으로 설정한 게 이 거버넌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CEPA라고 있는데 이게 보통 보호지역 이 관리나 이런 거 할 때 이 인식 증진, 참여 이런 걸 다 묶어서 소통, 교육, 참여, 인식 증진, 뭐 람사르 협약뿐만 아니라 다른 협약들에서도 이 CEPA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소통, 여기 가려 잘 안 보이는데요. 교육, 참여, 인식 증진 이런 순서로 일단 나열은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분석해 봤을 때는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이 이해도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달라집니다. 사실 이해도를 보면 이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인식 증진을 하는 거는 제일 낮은 단계의 이해도를 가진 분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습지나 어떤 보호구역에 대한 아이디어나 어떤 컨셉이 없으시더라도 우리가 무슨 캠페인을 통해서라든지 저희는 지금 그 기아 타이거즈랑 이 1년에 한 번씩 유니폼 데이를 하면서 그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서 간단한 퀴즈도 드리고 뭐 어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습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실 그런 활동들이 이 인식 증진 활동들입니다. 거기에서 인식이 어느 정도 생긴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교육이고요. 뭐 학교에서라든지 학교에서 학교 학생들 통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지역 주민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전달한다든지 하는 교육이 그 두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 같은 경우는 소통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한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의 이 서로 양방향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통에는 서로 어느 정도 레벨의 이 보호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요 정도까지 올라오려면 되게 높은 단계에 이해 습지나 이 보호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최고 높은 단계에 있는 게 참여가 아닐까 합니다. 이 실제로 보호지역 관리에 지역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려면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되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앞에 거버넌스 봤을 때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공감을 하셔야지만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는 진짜 이렇게 간단히 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단계의 정보를 이 참여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갖췄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PA라는 걸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지금 할 때 지역 주민분들이 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이만큼 역량이 올라와야지 참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보호지역 관리에 대해서만 이 다른 걸 다 배제를 하고 관리에 대해서만 딱 본다면 사실 요 간단하게 해서 요 네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호지역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해야지 우리 지금 이 보호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이게 왜 긍정적으로 변화가 하고 있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면 이거의 원인은 뭘까? 이 부정적인 건 막아야 되겠다. 이 원인을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 보호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이걸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 계획을 일상에서 매일 하는 행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행위, 한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하는 모든 이 행위들을 다 나눠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5년 정도 우리가 이걸 사이클대로 관리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 우리가 잘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 다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여기는 주민분들이 조금 진짜 어느 정도 이 지식을 갖춰서 이상적으로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모니터링도 분명히 시민과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을 텐데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정 전반에 대한 이 이해를 주민분들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이나 관리 그 행위에 대한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를 이 보호지역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리 행위를 할 때 관리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행정하는 정부도 아니고 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다른 학계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 민간단체도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명확하게 이런 관리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기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지역 환경이 개선됐을 때 주민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아셔야지 참여를 하실 겁니다. 아무 혜택이 없다라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혜택을 갖고 가는지를 명확하게 심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부분이겠죠. 자, 보시면 지역 주민이 지역 관리, 습지 관리 전반에, 지역 보호지역 관리 전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렇게 지역관리위원회라고 해서 관리위원회를 갖춘 이 거버넌스 형태로 갔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지역민간단체 쭉 이렇게 있지만 지역 주민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분들 중에서 이 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호지역에 대해서 어떤 관리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역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보호지역으로 이 연한 어떤 지역을 설정을 하고 어떤 시간 이후로는 우리 행위를 하지 맙시다라고 이 관리위원회에서 정했다라고 하면 이 임팩트는 지역 주민분들한테만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저녁 시간에 난 나가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해 라고 여기서 정했어. 그러면 이분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보호지역의 이 관리 정책이나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이 규정이나 룰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만들었을 때 습지 관리의 여러 단계 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모니터링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이 보호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 얘기하면 항상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을 할 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거 의회나 이런 데서 작년에 했던 거잖아. 이거 또 왜 해? 작년에 했던 건데 그 결과가 뭐야? 갖고 와봐. 근데 이거는 한 번 모니터링해서 이걸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변화하는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모니터링에 지역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되게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시민과학으로서의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시민과학으로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민과학 우리 하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데이터를 막 만들어내는데 전문가분들은 여기에 대해 신뢰를 안 줍니다. 그리고 이걸 절대 관리 계획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죽은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시민분들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재미로서는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만든 데이터, 내가 관찰해서 만든 데이터가 실제로 안 쓰인다는데 무슨 효용을 느끼시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시민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같이 보완을 해서 이게 실제 관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이 말씀드렸듯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대해서 아까 유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지역에서 이 어떤 지역의 전문가가 이걸 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용역 베이스로 외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 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서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거나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담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거에는 보통 이 서식지 관리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 관리를 하는 관리자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관리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주민 소득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되게 눈여겨볼 부분이겠죠. 이 관에서 행정을 하실 때 우리가 어차피 이 외부의 인력을 써서 해야 될 일이라면 같이 이 주민분들이 이거 내가 풀을 한번 베도 내가 풀을 한번 뺐어가 주인의식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주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리 계획을 이행하는 평가인데 이 관리 계획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행을 했다 쳤을 때 이걸 이 생태적 변화나 전문 분야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리 계획 이행 과정에 관리 행위에 대한 평가를 주민분들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 관리를 해서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전문가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지역 주민분들께서 평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태적인 변화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내 삶의 이 편의가 이걸 통해서 나아졌는지 아니면 이 나빠졌는지를 하고 이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이 지역 주민분들 참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관리위원회 사례를 보면 뭐 이 람사르 습지 쪽으로는 되게 잘 되고 있는 사례가 인제군 지역관리위원회하고 조천읍 지역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 제주에 있는 습지 도시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개 생겼는데 사실은 지역관리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들어가고 이 지방정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이 인제 용읍 같은 경우는 이 특이한 점이 이 지역 주민 그 위원장님이 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 엄청 여기에 대해서 열의가 높으시고 회의를 개최하는 빈도도 제일 높고 참여율도 제일 높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의 소식지를 만들어내고 이 용읍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정책도 여기서 만들어내고 이 용읍을 탐방할 때 지역 주민들이 꼭 같이 가야 된다. 가면서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걸 규정을 다 여기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천읍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사실 그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여기 참여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마을 분들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걸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지역관리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이 몇 번 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 와야 된다 하면 그냥 왔다 가고 하는 이 형식적인 이 지역관리위원회가 많은데 이렇게 이 실제로 모여서 성과를 계속 만들다 보면 이 지역 주민분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분의 참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렵고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건데 이렇게 바꿔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가 사실 순천 같은 경우 사례인데 이 관리 행위들이 쭉 있습니다. 뭐 흑두루미한테 먹이를 주는 관리 행위가 우리 관리 계획 안에 있고 흑두루미가 이 쉴 수 있는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철새들 쉼터를 만들어주고 그 차량을 통제를 하고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 이런 관찰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지역 주민분들을 다 인건비를 드리고 이 활동에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면서
가서 참여를 하고 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참여를 했고 다음에도 참여를 하겠다. 뭐 갈대를 수확하기도 합니다. 사실 갈대를 벨 필요가 없는데도 갈대를 수확해서 이런 펜스를 만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 참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행위들이 있었을 때 지역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혜택을 가지고 주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 사실은 관리계획 수립이나 관리계획 평가에 대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시는가를 봤을 때 국내는 사실 보여드릴 만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왜냐 하니까 이 관리계획 수립 과정 자체가 외부로 용역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참여할 만한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같이 주민공청회를 한다 해도 지역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이해를 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고 의견 있으면 주세요 하는데 그게 이 올바른 양방향의 이를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계획 수립 단계 혹은 또 수립 이후에도 이 관리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분들이 이해를 할 만큼 관리 계획이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이 참여할 공간들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스타트 마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지역 전체를 복원할 때부터 지역 주민분들 의견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규모로 있던 곳에 중간에 수로를 크게 만들어서 이걸 복원을 했는데 복원하면서 지역 주민분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농작물에 피해는 없나?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의견들이 다 모여서 이 복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그런 의사결정 구조, 거버넌스가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지역 주민 참여는 정말 매우 높은 수준의 습지 관리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고요. 이게 이 단기간에 될 수 없다라는 거, 주민분들의 의식이나 역량이 이만큼 올라와야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조도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충분히 만들어져야지 이 주민분들이 참여할 이 의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간에 대한 이런 게 필요하고요. 구조적인 참여, 지역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구조적으로 이분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이 권한이고 이 책임을 드린다. 이게 거버넌스로 드린다라는 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지 이분들이 내가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습지 관리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 그분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 주인 의식을 느끼십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라는 게 되면 같이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하나 이게 내 거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